제 이름은 이영자, 75살입니다. 40년 동안 동네 약국을 지키며 수많은 환자들과 만났습니다. 새벽 응급실에서 나온 할머니의 떨리는 손, 만성질환으로 매달 오시는 아저씨의 한숨 섞인 목소리, 아이 해열제를 사러 온 젊은 엄마의 불안한 눈빛까지 저는 그 모든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약사라는 직업은 단순히 약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아픔과 희망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처방전에 적힌 글자 너머로 환자의 삶을 읽어내고 부작용을 예방하며 때로는 의사도 놓친 약물 상호작용을 찾아내는 일이었습니다. 남편 병구가 세상을 떠난 후 딸 수연이의 걱정은 깊어졌습니다. 엄마, 황금빛 시니어 타운이라고 있어요. 완전 럭셔리한데 의료 서비스도 최고래요. 거기 들어가시면 제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영자님. 황금빛 시니어 타운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센터장의 목소리는 고급 호텔 컨시어지 같았습니다. 로비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대리석 바닥에 반짝이는 샹들리에 유명 작가의 그림들,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공간이었습니다. 브로셔를 받아들고 천천히 넘겨봤어요. 화려한 사진들 사이로 약속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문 의료진 24시간 상주, 입주민 대직원 비율 18, 유지, 응급 상황 발생 시 3분 내 대응, 신선한 제철 식단과 영양 관리, 약사로 40년을 일하며 기른 습관으로 중요한 약속은 반드시 기록해둡니다. 작은 수첩을 꺼내 하나하나 베껴 적었어요. 제 방은 3층 304호.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곳이었어요. 간이 주방, 병원용 침대, 그리고 작은 서재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응급벨은 3곳에 설치되어 있고 버튼 하나만 누르시면 간호사가 즉시 달려옵니다. 첫 식사 시간, 식당의 광경에 놀랐습니다. 한식, 중식, 일식, 양식까지 다양한 메뉴가 뷔페식으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정말 호텔 뷔페 수준이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김정자 선생님이 먼저 말을 걸어오셨어요. 새로 오셨군요. 저는 김정자예요. 전에 초등학교에서 35년 동안 아이들 가르쳤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자입니다. 약국을 40년 했고요. 여기 온 지는 6개월 정도요.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근데 눈 크게 뜨고 보시길.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저녁에 손녀 민서와 화상 통화를 했어요. 11살인 민서는 제가 가장 아끼는 보물이었습니다. 할머니, 새 집 어때요? 진짜 예뻐요? 그래, 우리 민서야. 할머니가 여기서 건강하게 지내고 민서랑 더 자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다음 주가 제 생일이에요. 케이크 같이 먹기로 약속. 물론이지. 할머니가 꼭 갈게. 아이의 환한 미소를 보니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어요. 한 달이 지나자 작은 변화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식단 변화였어요. 처음엔 정말 브로셔처럼 다양하고 신선한 음식들이 나왔는데 언제부터인가 반찬 가지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5가지에서 3가지로, 생선도 냉동식품으로 바뀌었고 종종 비린내가 났습니다. 오늘 반찬이 왜 이렇게 적어요? 식당 직원에게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답은 항상 똑같았어요. 조리사가 바뀌어서 그런가 봐요. 곧 나아질 거예요. 문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였어요. 요가, 음악 교실, 서예까지 하나씩 취소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개인 사정으로 잠시 쉬어요. 한 달 만에 절반 이상의 프로그램이 사라졌습니다. 정자 선생님과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뭔가 처음 왔을 때와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요. 다들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어디다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약사로서의 직업적 습관이 살아났습니다. 밤에 복도를 지나다가 더욱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2층을 혼자 담당하고 있었어요. 간호사님, 오늘 밤 근무 혼자세요? 젊은 간호사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요즘 계속 그래요. 인력이 부족해서요. 그런데 이런 얘기 다른 분들께 하지 마세요. 약사로서의 직업 본능이 경보를 울렸습니다. 60명을 한 명이 담당한다는 것은 응급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저는 수첩을 꺼내 적기 시작했어요. 10월 15일 2210 투약 지연 발견. 10월 16일 2235 콜벨 3회 미응답. 10월 17일 2315 정시 순회 누락. 매일 밤 새로운 문제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진짜 심각한 상황은 입주한 지 2달째 되던 어느 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도와주세요. 305호 이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복도에서 비명이 들렸어요. 저는 뛰어나갔습니다. 이 할머니가 화장실 앞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얼굴은 새파랗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간호사는 어디 있어요? 위층에서 다른 분 돌보고 있어요. 40년 약국 경험이 몸을 움직였습니다. 우선 이 할머니를 안전한 자세로 눕히고 맥박을 재었어요. 불규칙하고 빨랐습니다. 119 먼저 부르세요. 그리고 이 할머니 혈압약 복용 시간 확인해 주세요. 다른 입주민이 119에 신고하는 동안 저는 이 할머니의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했어요. 맥박, 호흡, 의식 상태까지 체크했습니다. 간호사가 뒤늦게 뛰어왔을 때는 이미 5분이 지난 후였어요. 죄송해요. 위층에서 다른 응급 상황이 있어서. 다행히 응급처치 장비는 있었어요. 혈압은 18만 110으로 매우 높았고 산소 포화도는 90%로 낮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7분이 더 지난 후였습니다. 첫 발견부터 총 12분이 걸렸어요. 브로셔에 약속된 3분 내 대응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복도에서 직원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3개월만 지나면 서비스 줄여도 돼. 어차피 계약금은 다 받았잖아. 누가 뭐라고 해? 어르신들이 뭘 아시겠어.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음 날 딸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여기 뭔가 이상해. 처음에 약속한 것과 너무 달라. 엄마, 적응하시는 거 아니에요? 데이터도 좋고 리뷰도 다 좋다고 했잖아요. 리뷰는 반짝여도 사람의 눈빛은 거짓말 못해. 엄마, 이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좀 더 지켜보시면 안 될까요? 일주일 후 손녀 민서의 11번째 생일이었어요. 할머니, 생일 케이크 같이 먹기로 약속했잖아요. 하지만 센터에서는 외출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규정상 가족 동의서가 필요하고 최소 2일 전에 신청하셔야 해요. 딸이 동의한다고 했어요. 구두 동의는 안 되고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결국 저는 화상통화로만 민서의 생일을 축하해 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안 와요? 케이크 정말 맛있는데. 할머니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예요. 화면 속 민서의 실망한 얼굴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민서야, 할머니가 못 가서 정말 미안해. 약속했는데. 할머니가 약속 안 지키는 건 처음이에요. 그날 밤 정자 선생님이 제 방에 조용히 찾아오셨어요. 영자 씨, 우린 아직 살아 있어요. 여기서 시들면서 죽을 순 없어. 같이 나가요. 어떻게요? 기록하는 거예요. 당신이 약사였잖아요. 증거를 모으는 거예요. 그날부터 저희의 본격적인 기록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와 정자 선생님은 밤마다 만나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11월 3일 아침 식단 반찬 3가지, 냉동 명태조림, 브로셔 약속, 신선한 제철 식단과 상의.
11월 4일 밤 1030 간호사 한 명이 3층, 4층 전체 담당. 305호 콜벨 3회 울렸으나 8분 후 응답. 매일 새로운 문제들이 기록되었어요. 일주일 만에 수첩 한 권이 가득 찼습니다. 다른 입주민들도 하나둘 저희 편에 서기 시작했어요.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처음엔 정말 좋았는데 내 돈 주고 이런 대접받을 이유가 없잖아. 정자 선생님이 주도해서 서명을 받기 시작했어요. 총 35명의 입주민 중 28명이 동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젊은 간호사가 저희 편에 선 때였어요. 영자 선생님, 제가 양심상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간호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3개월 전부터 인력을 계속 줄이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60명을 저 혼자 돌봐야 해요. 위에서는 민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입주민들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날부터 간호사도 저희와 함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실제 인력 배치표, 응급 상황 대응 기록, 센터장과 직원들 간의 대화 녹음까지 확보했습니다. 한 달 후 저희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지역 사회복지 옴부즈맨을 찾아갔어요. 이 정도 기록이면 명백한 계약 위반이고 시정 명령이 가능합니다. 괜찮습니다. 평생 약사로 살면서 쌓아온 건 약의 부작용이었어요. 이건 제 노후의 부작용일 뿐이에요. 드디어 센터와의 공식 면담이 열렸습니다. 이번 민원은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과장이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가져온 서류를 책상 위에 놓았어요. 이것은 지난 2달간의 시간별 기록입니다. 투약 지연 시간, 콜벨 미응답 횟수, 간호사 부재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식단 변화 사진들이고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는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제 손녀 민서의 11번째 생일날 녹음입니다. 규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해서 아이와 울면서 나눈 통화예요. 핸드폰에서 민서의 실망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할머니, 왜 안 와요?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흐느끼며 답하는 목소리도 민서야, 할머니가 못 가서 정말 미안해.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이때 간호사가 용기를 내어 증언을 시작했어요. 저는 이곳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60명의 입주민을 제가 혼자 돌봐야 해요.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몇 번 건의했지만 비용 절감이 우선이다라는 답만 들었습니다. 옴부즈맨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즉시 야간 근무 인력 충원, 브로셔에 명시된 서비스 수준으로 복원, 원하는 입주민에게는 계약 위약금 없이 해지 권리 보장. 센터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정자 선생님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영자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정자 선생님,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아요. 약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부작용을 일으킨 약은 다시 쓰기 어렵거든요. 그럼 나갈 건가요? 네. 그런데 혼자 가긴 무서워요. 무서울 때는 둘이 가는 거죠. 정자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바닷가 근처에 작은 코하우징 단지가 있어요. 부엌과 정원은 함께 쓰고 방은 각자 따로. 어때요? 좋아요. 서로 가르쳐 주면서 지내면 되겠네요. 딸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어요. 엄마, 정말 나가시려고요? 그래. 여기선 더 이상 못 있겠어. 수연아, 엄마는 40년 동안 새로운 처방전, 새로운 환자들과 부딪히며 살았어. 적응은 평생 해온 일이야. 사위 진우도 지지해줬어요. 어머님 결정을 존중합니다. 법적 문제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짐을 싸는 날, 다른 입주민들이 배웅을 나와 주셨어요. 황금빛 시니어 타운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로비를 둘러봤어요.
여전히 샹들리에는 반짝이고 있었지만 이제 그 빛이 허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집은 바닷가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코아우징이었어요. 8세대가 함께 사는 작은 공동체였죠. 외출, 외박은 자유고 가족이나 친구 초대도 언제든 가능해요. 다만 서로 배려하며 지내시면 돼요. 그날 저녁 깜짝 손님이 왔어요. 할머니. 민서가 꽃다발을 들고 달려와서 제 품에 안겼어요. 우리 민서야, 어떻게 왔어? 엄마가 데리고 왔어요. 할머니 새 집 축하한다고 수연이와 진우 그리고 민서까지 모두 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좁은 공간이었지만 황금빛 시니어 타운의 넓은 식당보다 훨씬 따뜻했어요. 할머니, 이제 자주 보러 올 수 있죠? 그럼 우리 민서 언제든 와. 이제 할머니가 고른 삶을 살 거야. 새로운 삶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정자 선생님과 함께 바닷가를 산책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은 인공적인 클래식 음악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부엌에서 함께 요리하는 시간도 즐거워요. 제가 약선 요리를 가르쳐 드리고 정자 선생님은 전통 한식을 알려주세요. 무엇보다 자유로워요. 민서가 갑자기 보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 만날 수 있고 아무에게도 허락받지 않아도 돼요. 지난주에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황금빛 시니어 타운 사건으로 유명해지셨잖아요. 다른 어르신들께 경험담을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강연장에는 7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냥 제가 배운 교훈들이에요. 첫째, 기록하세요. 약속은 기록해야 하고 변화도 기록해야 해요. 둘째, 의심하세요. 너무 완벽해 보이는 약속은 한 번 더 의심해 보세요. 셋째, 연대하세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여럿이 모이면 가능해져요. 마지막으로 선택권을 포기하지 마세요. 편안함이라는 이름으로 선택권을 빼앗기지 마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후회는 안 하세요? 전혀 후회 안 해요. 황금빛이라고 해서 진짜 금은 아니에요. 진짜 소중한 건 제가 선택할 권리, 제가 결정할 자유예요. 지금은 완벽하지 않아요. 겨울에 춥고 가끔 불편해요. 하지만 그 모든 불편함이 제 선택이라는 점에서 다르죠. 선택된 불편함과 강요된 편안함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은 민서의 12번째 생일이에요. 작년과 달리 이번엔 제가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어요. 정자 선생님, 딸기 케이크 만드는 거 도와주세요. 함께 부엌에서 케이크를 만들며 이야기를 나눠요. 1년 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죠. 지금 행복하세요? 네, 정말 행복해요. 저녁 때 민서를 데리고 왔어요. 할머니, 생일 케이크. 우리 민서 생일 축하해. 할머니가 직접 만든 거야. 작년엔 못 와서 미안했어. 민서야,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는 언제든 올 수 있잖아요. 촛불을 끄며 민서가 소원을 빌었어요. 할머니가 계속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녁 식사를 하며 수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예전엔 뭔가 위축되어 계신 것 같았는데 지금은 정말 당당하세요. 아마 제가 제 삶을 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누군가 정해준 삶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고 있어서. 그날 밤 가족들이 돌아간 후 정자 선생님과 함께 바닷가를 걸었어요. 바다의 달빛이 부서져 반짝였어요. 황금빛 시니어 타운의 인공적인 샹들리에보다 훨씬 아름다웠어요. 편안하다던 황금빛 노후, 그 빛은 가짜였어요. 진짜 빛은 바로 이런 거예요. 달빛 아래서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기를 반복했어요.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밀려왔다 물러가고 또 새로 시작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인 것 같다고. 여러분,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고르는 또 다른 시작이에요. 그 선택의 권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군가 정해준 황금빛 미래보다 내가 선택한 작은 반짝임이 더 소중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 선택하고 시작할 권리에는 나이 제한이 없으니까요.